자, 오늘부터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텐데요. 컨테이너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라든지 뭐 생긴 모습이라든지 대략 어떻게 만드는지 해보셨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메서드. 근데 이 메서드도 사실은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자료 구조인데요. 이 자료 구조보다 더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들을 더 많은 애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컨테이너들을 봤을 때 빌트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게 이제 뭐 튜플, 리스트, 스트링 해가지고 쭉 배우신 거거든요. 딕셔너리 셋. 이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얘를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작업 내용을 다른 애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것들을 것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때 사용하기보다는 실제 데이터 관리에 사용할 컨테이너 외부 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해요. 물론 사용할 수 없느냐는 아닌데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느려요. 실행 속도가 도구가 너무 적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배울 뭐 튜플이든 리스트든 스트링이든 셋이든 아니면은 딕셔너리든 이 녀석들은 매우 유용하지만 실제 데이터들을 거기다 넣고 관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을 생성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추가하는 것들 뭐 이런 작업들은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제거를 한다던가 갱신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싶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문제를 풀고 싶고 이럴 때는 보통 대회들이 이런 기본적인 빌트인만 쓰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약이 없다면 얘네들을 쓰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씁니까? 넘파이, 캔버스 이런 애들이 가장 이제 베이직한 애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모두 다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메서드 아니면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작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하는 도구들을 제공하는 애들이에요.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넘파이다. 얘는 n 디멘전 어레이라는 컨테이너를 제공해요. 다차원 배열이죠. 그리고 캔버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2차원 구조하고요.
그다음에 시리즈라고 하는 2차원 구조를 제공해요. 물론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긴 한데 얘네들의 관계도 재밌는 게 이 판다스 내부에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 저장 구조는 또 넘파이의 ND어레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머신러닝이든 뭐 딥러닝이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쪽에서도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베이스가 되는 것도 넘파이예요. 그리고 판다스랑 같이 엮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빌트인은 나중에 이쪽 넘파이나 판다스나 아니면은 다른 라이브러리들에게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주는 용도로 써요. 전달. 잠깐만요. 어제 좀 작업하던 게 있는데 조금 보여드리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지금 여기서는 판다스 사용하는 것을 제가 자료 만들면서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면 이렇게 2차원으로 가져주는 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개라든지 뭐 만이라든지 억이라든지 콤마라든지 이렇게 숫자로 취급되지 못하는 문자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리플레이스라는 건데 여기를 이제 가만히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해라를 알려줘야 되는데 얘를 해석해 보면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는 열에 대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만이라는 것을 찾아서 숫자 0, 4개로. 그랬을 때 여기서는 문자열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고칠 내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몇 억, 몇 만. 그랬을 때는 이렇게 리스트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라는 것이 이제 요게 쓰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리스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작을 하거나 데이터 많은 것을 넣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목록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고 지금 억을 없애고 만을 0, 4개로 바꿔라는데 나는 억을 없애고 만 4개로, 만은 0, 4개로 바꿔라를 붙여서 이렇게 억은 없애고 만은 0, 4개로 바꿔라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딕셔너리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트라고 줬을 때와 딕셔너리로 줬을 때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설명하는 API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고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작업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처럼 변경 내용을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도 괜찮지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찾아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신 거예요. 사실은 집이라든지 뭐 맵이라든지 이뉴머레이트라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컴프레hen션 있죠. 컴프레hen션 가지고 만들어줘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이런 내용들이 그때그때 한 번씩 한 번씩 그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모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프레hen션으로 작업을 할 수 없을 때
즉 반복문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꼭 스테이트먼트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또 메서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삭제, 갱신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이쪽 분야로 가신다면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렇게 다른 도구를 쓰실 거라면 그쪽 도구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이요? 얘랑 얘랑의 차이점은 없어요. 그런데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편하냐? 왜냐면 그 전에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편한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언제 편하냐면 사실 이럴 때 여기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두 개 다 없애고 싶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주고 양쪽에 다 똑같이 반영해라. 함수 하나 배우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어서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사실은. 왜냐면 대량의 데이터를 내가 파일에서 가져와서 그 파일에서 하나하나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쫙 작업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엑셀 쓰다가 이쪽 데이터 관련한 판다스나 넘파이를 접하게 되면 속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엑셀은 작은 데이터 쓸 때 쓰고 큰 데이터 쓸 때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엑셀 쓰던 것들을 이쪽 판다스나 넘파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딩이라고 하니까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긴 한데 매크로보다 매크로라는 것으로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매크로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매크로는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 베이스라서 바로바로 뭐 그 코드 만들어지고 뭐 실행되고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느려요. 데이터가 5만 개만 돼도 너무 느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얘를 학습할 때 목적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큰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은 절대 아니다. 느리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얘네들을 나중에 쓰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에서 그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가 튜플이나 리스트나 스트링이나 뭐 리스트 그 뭐죠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상속에 대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튜플이라고 한다면 스퀀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스퀀스 중에서도 커먼 스퀀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커먼 스퀀스 중에서도 이뮤터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튜플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튜플은 가장 먼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커먼은 뭐냐면 이 튜플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커먼은 어떤 것이든 다 된다는 거예요. 타입에 제약이 없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퀀스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는 튜플하고 동일한 성격이지만 뮤터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링은 스퀀스 이뮤터블은 아실 거고 이 텍스트 스퀀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지만 이렇게 해도 이거 하나가 숫자가 아니라 무조건 문자였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문자로 취급하고 있는 자료 구조라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 스퀀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을 다루지는 않는데 이쪽은 언제 배우셔야 되냐면 통신하실 땐 배우셔야 돼요. 통신, 네트워킹.
그래서 네트워킹 하실 때는 바이너리 시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셔야 되고,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은 말씀 주세요. 제가 만들었던 자료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하고 서로 변환할 수 있으시면 돼요, 사실은. 코딩하는 게 있고 엔코딩하고 디코딩이라는 게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은 요거 프로즌 셋은 안 할 거고요. 요 셋만 할 텐데 이 셋은 뮤터블이고요. 셋 타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콘스하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스콘스 타입인 튜플, 리스트, 스트링 요 세 개가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얘네는 인덱스 번호를 쓸 수가 있는데 셋은 인덱스 번호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출력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순서는 있지만 그게 내가 정해준 순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도 뮤터블한 성격이고 매핑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매핑스라는 것은 키하고 밸류의 셋으로 돼 있다. 이런 거고 여기 나오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 구조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레인지 추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특성을 이런 식으로 나눠봤어요. 수권성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변인 것들은 누가 있습니까? 리스트, 셋, 딕셔너리고 불변이 튜플과 스트링이다. 그리고 커먼 타입이 2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커먼 타입이라고 안 했던 것들 뭔가 자기 아이템으로 제약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세트고요. 세트고요. 딕셔너리의 키는 타입의 제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시업을 한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시어블이라는 것이 여기 써 있는 이런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의 공통점이 뭐냐? 불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하고 딕셔너리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해시어블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용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문자의 특징 및 생성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문자열, 튜플, 리스트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스콘스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외따옴표, 쌍따옴표 이야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외따옴표나 쌍따옴표를 3번 사용하는 경우를 여러 줄 문자열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들이 막 써보진 않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석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어떤 문자열의 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그런데 뭐 많이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은 뮤터블 하다는 것도, 이뮤터블 하다는 것도 위에 나왔고 문자열 만드는 방법도 써보셨죠. 자, 그리고 더하기하고 곱하기 연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얘네 2개를 연결한다 그러면 A 더하기 B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게 되실 거예요. 한번 실행해서 연결 작업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죠.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3번 복제해라 그러면은 곱하기 숫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이제 튜플이다. 튜플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괄호 속에 아이템 있고 콤마가 하나 콕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면 여러 개일 때는 자연스럽게 콤마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괄호가 없어도 얘나 얘는 튜플로 인지된다는 거죠. 얘도 이뮤터블이고 커먼이기 때문에 아이템 타입의 제약이 없죠. 자, 이 경우 A가 하나의 튜플인데 익셉션, 오류가 발생해요. 어떤 오류,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아시겠어요? 한번 채팅창에 넣어 보시겠어요? 얘를 실행하면 오류가 나는데 왜 오류가 날까? 그렇죠. 그렇죠. 변경 불가였는데 이게 지금 변경하라는 거잖아요. 어사이먼트 바꿔라. 자, 그래서 메시지도 보게 되면 튜플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지금 이게 하나의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거죠. 잘 봐주셨고요. 얘 실행해 보면은 얘는 int고 얘는 튜플이다 라고 보이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도 다양한 생성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인 경우에도 콤마를 더 추가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생성 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죠. 스퀀스 타입 중에서는 얘가 유일하니까요. 자, 그리고 커먼이기 때문에 또 아이템 타입의 제약은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한 번만 쭉 보세요. 레인지 5라고 하면은 0부터 4까지 해서 리스트를 만든 거고 1부터 5라고 하면은 1부터 5에서 멈추는 거니까 4까지로 만드는 거고 여기 1, 10,2라고 했으니까 1, 3, 5, 7, 9 해서 만들 거고요. 반대로 5부터 하나씩 감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0이 되면 멈추라고 했으니까 5, 4, 3, 2, 1.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컨테이너들은 아이템을 몇 개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랭스로 알아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튜플이나 리스트 모두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더하기나 곱하기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셋이나 딕셔너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하기나 곱하기에 관한 스페셜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add 없고요. 그 다음에 MUL도 없죠. 여기 지금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을 텐데 L, M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더하기라든지 곱하기 연산은 스퀀스 타입만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A가 1, 2, 3이고요. B는 4, 5, 6으로 돼 있는데 A 더하기 B를 할 수 있을까요? A 더하기 B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can only concatenate tuple to tuple이라고 나오죠. 같은 타입끼리만 연산하는 거예요. 더하기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고 B 더하기 A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는 앞에 있는 리스트가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끼리만 연결할 수 있다고 나오죠. 아, 그러셨구나. 여기서는 이 더하기라는 게 아이템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튜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이 다른 경우는 연산되지 않습니다. 타입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연결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연결이 되는 거죠. 더하기는 타입끼리.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예전에 우리가 배운 거지만 뭐 1.0이라든지 이런 정수 이런 것들은 뉴메릭이라는 공통성이기 때문에 연산이 된다라고 배웠죠. 자, 그럼 이렇게 스콘스 타입이 가지고 있는 공통이라는 것은 다 적용되는 이런 뜻이죠. 연산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금 여기 더하기하고 곱하기 보셨지만 여기에 서브스크립션이나 슬라이싱도 스퀀스 타입에 있는 거고요. 인덱스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하고 나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인하고 나딘은 꼭 써야 되는 곳에서 사용하셔라. 매번 사용하기는 좋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복을 10,000번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떠냐는 거죠. 아니면 자료 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근데 한 번 쓰거나 뭐 이럴 땐 괜찮아요. 그래서 A가 애플 안에 포함된 글자냐? 글자면 true 아니면 false. A가 애플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면 true, 포함된 것이면 fals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 메서드도 써보신 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인덱스하고 카운트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많이 사용되진 않을 거예요. 알고리즘 문제를 푼다거나 이럴 때는 써먹을 수 있는데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연파이나 판다스에서 더 좋은 기능들을 더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편하게 동작할 수 있거든요. 더 다양한 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A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이 몇 개가 들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count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count 한 다음에 일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1의 개수도 알고 싶고 2의 개수도 알고 싶고 3의 개수도 알고 싶고 4의 개수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A에 포함된 모든 아이템의 발생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몇 개나 있니? 라는 거죠. 그러면 A에 포함된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셋을 사용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A를 넣어주고 보면 중복을 제거하고 1, 2, 3, 4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리스트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도 사용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1, 2, 3, 4라는 것이 있었을 때 뭐 컴프레hension을 쓰든 아니면 반복문을 쓰든 써가지고 for x in b 그래서 A에서 count x 그리고 뭐 x도 같이 출력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1이 3개 있고 2가 3개 있고 3이 3개 있고 4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요 코드 해석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판다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판다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1차원이니까 이 A를 시리즈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들이 보통 생성자 만들 때 그 생성자 이름하고 거기다 데이터를 넣어주잖아요.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리즈에 대한 생성자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1부터 2, 3, 1, 1 이런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 10개죠? 가 시리즈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value count라고 하나만 써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져요. 이 앞에 대상이 안 예쁜데요. 그러면 인덱스라고 하는데 인덱스 정렬해서 보여줘. 그러면은 위하고 똑같이 나오죠. 이런 도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주 깊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베이직하게 제공은 되지만 자, 그리고 A에 포함된 어떤 특정 값을 가진 객체가 있어요. 그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번호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라. 얘도 더 좋은 도구들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여기서는 여러 개인 경우 맨 앞에 있는 하나밖에 못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더 향상된 도구에서는 3의 위치 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훨씬 향상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본 개념을 익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덱스의 위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A에서 3의 위치를 가져와라. 그러면 0, 1, 2라고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 인덱스 사용 방법 좀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스타트하고 스탑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탐색을 할 인덱스 범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만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인덱스 3 이후로 A에 포함된 3의 인덱스 번호는 이라고 한다면 3을 찾는데 그 스타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3 이후로 그럼 3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하면은 6이라는 것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헬프를 이용해서 한 번만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요거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값 주고 스타트하고 스탑의 기본값이 설정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역슬래시 보이시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얘네들을 사용할 때는 포지셔널 온리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본값들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프 기능 이용해서 이런 기본적인 빌트인에 대해서 메서드 사용 방법도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비슷한 거 풀어보지 않으셨나요? 최대값하고 그 위치 구하는 거. 우리 코드 리뷰에서 안 했나요? 아홉 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한 줄의 공백으로 구분돼서 주어진다. 그 중에 최대값을 찾고
그 값이 몇 번째 수인지 출력하라. 이렇게 9개 수가 있을 때는 최대값이 85고 이 값은 8번째 수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요 문제, 이게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85하고 8을 출력하도록 함수를 사용하시라는 건데 최대값 찾는 함수는 이미 아실 거고요. 그러면 그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그것이 몇 번째 수인지 번호만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8번째라고 하는 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잘 푸셨습니다. 그러면 맥스 값을 하나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맥스 밸류, 뭐 맥스 A 이런 식으로 주셔가지고 A에서 맥스 값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실 때 뭐 두 줄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F 해가지고 처음에 맥스 밸류 출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그리고 그 A에서 인덱스를 찾는데 X, V의 인덱스를 찾아서 거기다가 하나를 더 큰 값 해주셔야죠. 하나 더 큰 값.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면 85하고 8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굳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뭐 어렵게 해요. 나는 프린트 맥스 V 할 거고요. 프린트 A의 인덱스 맥스 V 더하기 1 할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맥스 V에다가 이 맥스 값을 저장한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저장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다가 맥스 값만 출력해 버리면 이 인덱스에서 맥스 값을 다시 구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 함수를 동작시키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 번 구하고 양쪽에다 사용한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스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